에이, 미국 부채 상한 증가는 무조건 해요. 증가 안 해준다는 가정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증가 안 할 확률은 제로. 부채 시기가 있는데 실제로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미국 부채를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십억, 백억, 천억, 조, 10조. 미국 부채 한도가 지금은 자기들이 의회에서 설정한 게 31조예요. 그 한도를 넘어서서 지금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액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수십 번 정액하고 앞으로도 수백 번, 수천 번 미국이 망하기 전까지 정액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공화당에서 일시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뭐 디폴트 그런 게 되겠죠. 그러면서 셧다운 정도 되겠죠. 셧다운. 이제 공무원들 월급이 안 나간다. 공공기관의 비용이 어떤다.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건 쇼입니다. 쇼. 미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합심해가지고 이 부채 비율을 무조건 상향시킵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얻으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미국의 총 부채 나온 거예요. 이자 나가는 거하고 미국의 이제 파퓰레이션 인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수입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쭉 여기서 한번 더 보면 월드 데스 플락 있죠.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의 국가 부채가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게 또 나와요. 또 이것도 모르니까 또 제가 친절하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좋은 방송에 좋아요가 100개도 안 달리가 되겠습니까? USA 나왔습니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95.19%, 100%에 육박한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이나, 중국, 넘버 2죠, 현재. 81.39%. 와, 일본 298.25%. 독일, 유나이티드 킹덤, 인도, 프랑스, 이태리, 브라질, 이런 식입니다. 한국은 57.24%. 이미, 아까 이게 D1 기준일 겁니다. 이 기준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유럽이나 이 나라의 기준은 D2나 D3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버리면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부채가 100% 정도 넘었어요.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미 파퓰리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공공부분의 복지 비용이라든지 사회보장 비용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쉽게 못 줄여요. 쉽게 줄였다가는 욕만 태바가지 얻어요.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잘하는 게 예산을 줄여서 타이트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직살나게 욕을 많이 얻어먹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 막 줄줄 세고 다른 데 없어도 되는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어느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단체 나가는 거를 그분은 무조건 구조조정이야. 왜? 자기가 어렵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혼자 해도 되는 일을 왜 2명, 3명이 하고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지. 측근들이나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은 뭐 한 자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리가 없으면 자기 스스로 없애버리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면 욕을 많이 얻어먹어. 근데 국가 미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조금 주목할 만한 일이 있는데, 달러 투 실버 레이쇼, 달러 투 골드 레이쇼 해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예전에는 다 나왔거든요. 1913년도 달러 투 골드 레이쇼. 1913년도가 아마 연준이 생긴 날일 거예요. 연준이 설립돼가지고 움직인 그때 달러 발행량 대비해가지고 골드의 가격이 온스당 28.17달러였다 이 말이에요. 31.1g당 28.17g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금 가격은 얼마일까라고 비교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안 나온 지가 굉장히 지금 오래된 거예요. 이거는 수치이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그냥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계산돼가지고 나와요. 이런 것처럼 계속 움직이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데이터를 지금 안 내놓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의심을 해볼 만한 거예요, 이거. 1913년도에 달러의 발행량 대비 온스당 금 가격이 28.17인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2000온스, 2017온스로 마감했는데 그 정도면은 엄청나게 싼 거죠. 금요일 종가입니다. 2017 나누기 28.17 하면은 71배 올랐네. 금값이.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의심해서 잘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연준의 자산이 급증을 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 보세요. 2003년도, 2년도 있잖아요. 그죠? 2000년이라고 합시다. 2000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게 연준의 자산이거든요. 연준의 자산이라는 게 뭐라면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요. 채권을 담보로 잡고 달러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돈을 얼마만큼 풀었냐 이거예요, 이거. 9조 달러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연준의 자산이. 근데 이게 보면은 200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지금 왔는데 20년 지난 다음에 9배 정도 돈을 풀었잖아요. 그러면 2000년대 대비해가지고 금값도 단순히 9배 올라야 정상이야. 근데 금값은 지금 저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2000년대 대비해가지고 9배 올랐나요, 금값이? 금도 10배까지는 아니죠. 276, 280 잡겠습니다. 7.15배 올랐네요. 7.15배. 금값은 2000년도 대비해가지고 23년도 해가지고 7.15배 올랐어요. 근데 연준의 자산은 돈 풀기는 2000년도 아까 대비해가지고 지금 9배 풀었잖아요. 9배. 그럼 금이 저평가네. 그러면 280에 잡으면은 280 곱하기 9배 하면은 2520달러가 있어야 되네요. 2520달러 일단 갑시다.
단순 무식하게 계산한 겁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하시는데 안 그래요. 금값도 상당히 올랐다. 이제 실제로는 1971년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브레튼 우즈 협정을 파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금 가지고 오면 금 안 바꿔줘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1973년도에 사우디하고 협정을 하면서 우리가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도와줄 테니까 대신에 석유 결제는 달러로 하자 딱 이렇게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페트로 달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든 자산들이 이제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기축통화 달러 패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